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 현재 자체적으로 하나의 이벤트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머그컵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머그컵에는 XRP의 로고와 관련 문구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머그컵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벤트 관련하여서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은 가운데 그럼에도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인물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해도 하락을 해도 꾸준히 비난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피터 시프인데요. 이 피터 시프의 경우는 과거부터 꾸준히 비트코인은 근본적인 가치가 없다라는 발언을 시작하여 금과는 근본부터가 다르다라며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인물이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여도 곧 떨어질 것이라며 마치 이 정도면 비트코인의 원한이라도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인물이었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을 향해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시프, 비트코인 인플레 해지 수단 아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털의 CEO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 아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랐지만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비트코인 가격은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거나 사용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참 피터 시프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암호화폐 시장의 트렌드에 조금 뒤처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이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일부분일 뿐이죠.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을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 이동의 수단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지 수단으로서도 철저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의 자금 이동 트랜잭션을 보게 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러한 글로벌 정세 상황 속에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이 암호화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있으며 자산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을 통하여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아무리 피터 시프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한들 이러한 흐름들을 절대로 막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본인이 도태되는 꼴만 보게 될 텐데요. 현재까지 모습을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전고점을 돌파한다 해도 그걸 넘어서 10만 달러, 20만 달러를 돌파한다 해도 비난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워렌 버핏과 워렌 버핏의 단짝이라고 불리우며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찰리 멍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또한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비난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이 전통 금융시장에서 큰 부와 명성을 쌓았다는 인물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는 전통 금융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본인들이 사용하며 자산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했던 가치 측정의 방법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으며 기업의 가치와 미래 성장 잠재력이 주가에 반영이 되게 되죠. 하지만 암호화폐는 스스로 일하며 가치를 창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측정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가치가 없다, 오를지 내릴지 그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냐, 투자하면 안 된다, 도박이다 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이 비트코인에 그리고 암호화폐에 사람들은 열광을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가격이 오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화폐의 혁명이자 핀테크의 변혁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머니, 즉 이제 돈을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에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 금융권의 경우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웨스턴 유니언, 스위프트 등등 수많은 중간 기관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과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중간 과정들을 모두 없애고, 즉 사람과 사람 간의 전송이 바로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2100만 개라는 희소성으로 인해 기존의 화폐와는 다르게 더욱 찍어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세계는 점점 암호화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있으며 완전한 초기 시장이라는 점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그리 길게도 아닌 3년 뒤 이 시장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피터 시프의 소식과 더불어서 시장의 단기 방향성에 관한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최근 5년간 단 3번째로 하나의 시그널이 나왔다고 하는데 상승 확률이 크다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최근 5년간 3번째로 변동성 스퀴즈 상승 확률 크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팔로워 약 38만 명을 보유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테크데브의 경우는 비트코인 차트에 보기 드문 5일 변동성 스퀴즈가 발생을 했다. 지난 5년간 이번이 3번째이다. 가격은 중립 라인 이상이고 RSI 즉 상대 강도 지수도 50을 웃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더욱 높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단 스퀴즈라는 것은 변동성이 극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변동성 확대를 시사하는 상황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 지난 8월 이루어진 2021년 8월 이루어진 런던 하드포크 이후 이더리움에는 소각 메커니즘이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누적 이더리움 소각량이 발표되었는데요. 아마 상당한 금액의 이더리움이 소각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더리움 누적 소각량 달러가치 70억 달러를 돌파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소각 관련 데이터 플랫폼 울트라사운드 머니에 따르면 4일 기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소각한 이더리움 누적 소각량이 약 206.3만 이더리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해서 이더리움 누적 소각량의 달러 가치는 72.2억 달러 상당이라고 하는데 이를 현재 환율로 치면은 약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이더리움이 소각된 것이죠.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소각 속도는 분당 평균 5.93 이더리움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갈수록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낙 예전부터 이더리움의 가격이 저평가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번 연도 POS 전환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비트맥스의 창업자이죠. 아서 헤이즈의 경우는 이더리움이 올해 무려 이제 1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맥스 창업자 이더리움 수익성 높은 채권이다. 올해 말 1만 달러 갈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맥스의 창업자 이제 아서 헤이즈의 경우는 미디움을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합병 이후 스테이킹 수익과 네트워크 운영 비용 추이를 보았을 때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일종의 만기일이 없는 수익성 높은 채권으로 볼 수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달러로 환산한 수익은 약 29% 정도이며 이는 전통시장의 많은 채권 투자자를 끌어모았을 것이다. 또한 POS의 환경적인 속성에서 보았을 때 이더리움은 ESG의 표준에 부합한다.
이 또한 대량의 자금을 끌어 모을 것이다. 올해 말 이더리움의 가격은 1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을 돌이켜 보았을 때 이더리움의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었었습니다. 현재 나오는 관련 소식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번 연도 이더리움의 성장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암호화폐를 언제쯤 처음 매수하셨나요? 아마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지난 2021년 2월에서 4월 정도로 매수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서베이가 이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신규 투자자분들이 비슷한 시기에 유입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베이 암호화폐 보유자 절반 지난해 처음 암호화폐 구매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미국,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모든 암호화폐 보유자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지난해 처음 디지털 자산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도했습니다. 제미니의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0개국 소재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등 국가 내 암호화폐 보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남미의 국가들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국가의 응답자들은 약 41%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답을 했으며 미국은 이 비율이 20%, 영국은 18%에 그쳤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79%가 장기 투자를 위한 암호화폐를 구매했다고 말하였는데 이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를 경험한 국가의 거주자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답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피터 시프의 발언에 완전하게 반박을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제가 무너지며 자국 화폐의 가치가 절하된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정말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들이 더욱 심한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 무제한 양적 완화의 여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암호화폐 시장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글로벌적인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또한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가상자산 실명 계좌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발표가 나와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카카오가 거래소를 인수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SEBC 인수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외경제TV에 따르면 카카오는 일본 법인 카카오 피코마를 통해 일본에서 일종 라이센스를 획득한 암호화폐 거래소 사쿠라 익스체인지 비트코인을 인수, 지분 15.3%를 보유한 두나무와 함께 한일 양국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카카오 피코마는 제3자 할당 증자 인수 방식을 통하여 사쿠라 익스체인지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SEBC 홀딩스 지분을 인수했다고 하는데 이 인수 금액과 확보한 지분은 비공개라고 하네요. 현재 카카오의 경우는 업비트의 자회사 두나무의 주주로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대기업이라고 불리우는 그룹들의 거래소 진출에 관한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1등 자산 운용사라고 불리우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경우는 이 코인은행의 설립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LG전자 또한 이번 연도 사업 목표에 암호화폐 중개업이 포함됨으로써 이 거래소의 진출에 대한 관심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의 금융권, 은행협회 또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이 가상자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허용해달라며 사실상 암호화폐 취급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바 있었는데요.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모든 금융권을 넘어 미래의 먹거리로서 인식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확실하게 포착할 수가 있었죠. 이에 관하여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한 가지 더 나왔는데 이제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핀테크 업계 또한 인수위에 허용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 이어 핀테크도 인수위에 가상자산 서비스 허용을 요청하였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은행권에 이어 핀테크 업계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상자산 산업 진출, 망분리 규제 완화 등 금융산업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4일 인수위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핀테크 산업협회는 이달 내 인수위에서 이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핀테크 산업협회는 최근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큰 틀에서 정책 과제를 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세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등 신종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단계적인 허용과 망분리 규제에 대한 완화, 금융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합리화 등을 제안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은행연합회에도 인수위 제출용으로 작성한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에 은행의 경영 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바 있었죠. 이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멀리도 볼 것이 없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까요? 지금보다 확장할 시장의 모습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이제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4포인트 상승한 52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중립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박스권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기가 길어지게 되면 길어질수록 현재 거래량을 동반하였기 때문에 더욱 높은 상승을 위한 길을 모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장되어 가고 있죠. 마치 지난 2020년도 말부터 글로벌적인 정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부각시켜 주려는 듯하게 흘러들어가고 있는데요. 또한 2022년도가 4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전례 없던 속도로 흘러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우리들에게는 크나큰 이점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 모두가 좋다고 할 때는 최적의 매수 시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을 때 미리 준비해 놓은 자만이 파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하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모든 투자자분들이 바라던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 이뿐만이 아니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 또한 시장의 명확성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무리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시장은 그저 10%, 30%, 50%의 수익을 보기 위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회비용적인 측면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 가장 빠른 길임에는 저는 100%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